안녕하세요. 닉샥의 주식공부입니다. 우선 경고 영상부터 보고 가시죠. 주식 매매는 매우 위험합니다. 저의 영상은 여러분의 공부에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실전은 이론과 다르다는 걸 꼭 명심해주세요. 오늘 내용은 구마자와 다케사부로의 30엔 꺾은선 차트 매매입니다. 조금 생소하긴 하죠. 우선 간략히 소개하자면 이분은 1908년생 동경 출신으로 40여 년간 매매를 해오면서 30엔 꺾은선 그래프 매매를 만들었고, 이 내용을 오사카 신문에 연재를 하였는데 그때 당시 주식 투자자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985년에 주가 분석 매매술이라는 책으로 출간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죠. 이분의 매매법이 유명했던 이유는 동경증권거래소와 오사카 증권거래소 1, 2부에 상장된 전 종목의 매매 실험 결과가 무려 92%의 성공률을 보였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 유명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어떤 종목으로 매매할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동경증권거래소 제1부 상장 종목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코스피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신용거래 가능 종목인데, 주가가 하락할 때도 수익을 얻기 위해서 공매도 가능 종목을 고르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당 가격이 300엔에서 800엔의 주가를 골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주당 3,000원에서 만원 정도로 너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개인들이 매매하기에 딱 좋은 그런 가격대를 고른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거래량이 많고 등락이 낮은 주식인데, 소외된 주식이 아닌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면서도 소수 세력에 의해서 급등락되는 종목은 피하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식품, 화학, 비철, 기계, 전기, 자동차 등 섹터를 먼저 정하고 그 안에 종목을 찾는 탑다운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럼 30엔 꺾은선 그래프를 그리는 법을 알아볼게요. 우선 그때 당시에는 개인 컴퓨터가 보급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손으로 직접 그래프를 그리면서 분석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종가를 기준으로 선을 이어서 그린 그래프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30엔 꺾은선 그래프는 주가가 30엔 이상 가격이 움직였을 때만 차트에 표기를 하고 선을 이어서 그래프를 만든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간은 무시하고 가격 변화에 초점을 맞추되 30엔 이상 가격 변동이 생겼을 때 상승 각도와 하락 각도가 같도록 작성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차트를 볼 때 시간 개념도 중요한데 여기서는 오로지 가격 변동에만 초점을 맞춘 게 많이 흥미롭네요. 어차피 주가라는 건 상승과 하락 이 두 가지 움직임밖에 없고, 이러한 움직임을 V자 형태로 그림으로써 차트의 노이즈를 줄이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는 하락하는 종목도 계속 하락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주가는 바닥을 치게 되고, 상승하는 종목도 어느 순간 천정을 치게 되며 주가는 전환하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과 천정을 확인하는 1형과 2형을 만드는데요. 우선 차트 보는 법을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30엔 꺾은선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매도선이라 부르고, 여기에서는 실선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최초 전고점을 뚫는 순간부터는 매입선이라 부르고 점선으로 표기가 됩니다. 20년 전 책이라서 흑백으로 출판돼서 실선과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하락은 파란색, 상승은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다고 하네요. 차트를 자세히 보면 검은색 삼각형과 흰색 삼각형 표시가 보이는데, A 지점보다 C가 높고, 즉 하락하던 그래프가 전저점보다 높은 곳에서 그래프가 꺾이게 되면 이걸 바닥 확인으로 부르고, 차트에서는 검은색 삼각형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점선으로 바뀐 매입선이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최초 저점이 확인된 곳을 전환 확인이라 부르고, 차트에서는 흰색 삼각형으로 표기가 됩니다. 여기서 바닥 확인과 전환 확인이 같은 곳에 위치하게 되면 제1 바닥 확인형이라 부르고, 바닥 확인과 전환 확인이 다른 곳에 위치하게 되면 제2 바닥 확인형이라 부릅니다.
천정 확인형은 이와 반대로 상승하던 그래프가 최초로 전저점을 이탈하면 실선, 즉 매도선으로 바뀌고 전고점을 넘지 못하면 검은 삼각형으로 천정 확인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매도선으로 바뀐 상태에서 전고점을 넘지 못하면 흰색 삼각형으로 전환 확인을 표시합니다. 천정 확인과 전환 확인이 같은 지점에 있으면 제1 천정 확인형이라 부르고 다른 지점에 위치하게 되면 제2 천정 확인형이라 부릅니다. 여기까지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눈치챘겠지만 이러한 차트 설정은 바로 최적의 눌림목 매매를 하기 위한 설정입니다. 차트에서 바닥 확인을 하고 전환 확인이 되면 매수를 하는 거죠. 하지만 지나간 차트로는 매수와 매도 시점이 보이지만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차트에서는 A처럼 다음 가격이 30엔 이상으로 상승을 하면 전환 확인이 되지만 만약 B처럼 다음 가격이 30엔 이상 하락을 하게 되면 매수 신호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노란색 동그라미보다 A와 B처럼 다음 움직임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즉 A처럼 30엔 상승이 확정되어야지만 1번 노란색 동그라미가 바닥 확인과 전환 확인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가격은 이미 2번 주황색 동그라미에 위치하기 때문에 실제 매수는 1번 동그라미가 아닌 2번 동그라미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높은 가격에 매수가 되기 때문에 그는 미리 매수를 할 수 있는 단서를 찾기 위해서 일간 차트 거래량을 참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매입선으로 바뀐 다음 거래량이 평균에 비해 최저의 수준을 보이면 주가는 바닥 가격이라 보고 알파벳 U자 마크를 표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 주가가 10엔 이상 상승하게 되면 그곳은 알파벳 E자 마크를 표기합니다. 이렇게 U자와 E자 마크가 확인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날에 시가로 매수를 한다고 그는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30엔이 상승한 뒤에 매수한 것보다는 더 낮은 가격에서 미리 매수가 가능하게 되겠네요. 이렇듯 주가는 승견성을 갖는다고 생각한 그는 차트에서 어떠한 단서를 찾아내고 미리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서인 대중소와 소중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대중소 상승입니다. 보이는 것과 같이 대폭 하락, 중폭 상승, 그리고 소폭 하락이 나온 다음에 30엔 이상 상승을 하여 바닥 확인이 확정되었다면 그 다음 주가는 상승을 하여 빨간색 매입선이 될 확률이 85%, 하락을 하여 파란색 매도선이 될 확률이 15%라고 합니다. 물론 어떠한 통계로 이런 확률이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저자인 다케사부루의 말을 따르면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이번엔 반대로 대중소 하락입니다. 빨간색 매입선에서 대중소가 나오고 그 다음 30엔 이상 하락을 하여 천정 확인이 확정되었다면 그 다음은 상승 확률이 15%, 하락 확률이 85%라고 합니다. 물론 이 수치가 믿을만한 수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는 대중소는 투자 전략의 결정타가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번엔 소중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란색으로 하락하던 주가가 소폭 상승, 중폭 하락, 그리고 대폭 상승으로 소중대가 확인이 되면 그 다음 하락은 빨간색 매입선으로 바뀌면서 다시 상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바닥 확인과 전환 확인이 완료되는 2번 동그라미가 아닌 1번 동그라미 부분에서부터 눌림목 매수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소중대 하락은 반대의 개념이겠죠. 소중대가 나오고 하락을 하면 그 다음 상승은 파란색 매도선으로 바뀌면서 다시 하락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천정 확인과 전환 확인이 완료되는 2번 동그라미가 아니라 1번 동그라미에서부터 성견성을 갖고 미리 공매도 포지션을 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1980년대 그때 당시의 실제 종목들 차트입니다. 소중대가 나오고 그 다음의 움직임이 자세히 보이네요. 이 그림이 눈에 한 번에 들어온다면 이제까지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된 것입니다. 아무튼 그는 미리 매수할 수 있는 여러 단서를 찾기 위해서 이번에는 주봉의 캔들 차트 패턴도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매수하기 좋은 패턴으로는 상부에 1번부터 6번까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화살표를 보면 주가가 하락하는 도중에 나타나야 의미가 있음을 말하네요. 흰색은 양봉이고 검은색은 음봉입니다. 매도하기 좋은 패턴으로는 하부에 1번에서 4번까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화살표를 보면 상승하는 도중에 나타나야 의미가 있고, 여기서 자세히 보면 3번과 4번에는 알파벳 B 마크가 그려져 있는데, 이건 거래량이 평소보다 과도하게 많은 상태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서를 추가하는데 꺾은선 그래프에 의한 상승과 하락폭을 분석할 수 있는 예상폭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상승폭과 특수한 상승폭이 있는데, A를 기점으로 B와 C 사이 중간을 관통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50%의 확률로 잡고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인 상승폭은 C 부분이 A 기점보다 위에 있고, 특수한 상승폭은 C 부분이 A 기점보다 낮은 위치에 있으면서 예상폭이 더 커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하락폭과 특수한 하락폭은 이와는 반대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미리 매수할 수 있는 단서로 참고한 것은 일간 거래량과 대중소, 소중대 패턴, 그리고 주봉에서의 캔들 차트 패턴과 상중하로 나눈 예상 등락폭, 이렇게 4가지가 되겠네요.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서 매수 마크를 살펴보자면, 등락폭 측정에서 주가가 하에 위치해 있으면 하의 글자를 표기해주고, 등락폭 측정에서 하하에 위치해 있으면 하하 글자를 표기해줍니다. 그리고 일일 거래량이 최저에 있으면 알파벳 U자 표기를 해주고, 전날의 종가보다 그날의 종가가 10엔 이상 높으면 알파벳 E자 마크를 해줍니다. 또 주봉에서 각종 매수 마크가 출현하게 되면 알파벳 W를 표기해줍니다. 그리고 대중소의 출현 가능 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으면 대중소 마크를, 그리고 눌림목 매입 출현 가능 범위 내에 있으면 눌림목 매입 마크를 적어줍니다. 이걸 모두 꺾은선 차트에 표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한 번에 다 표기를 하니까 뭔가 복잡해 보이네요. 하지만 궁금해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계속 옮겨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신호는 이 중에 U와 E 그리고 다른 매수 마크 합계 수가 빨간선 매수선일 때는 3개 이상일 때 비로소 신규 매입이 나타나고, 파란선 매도선일 때는 4개 이상일 때 비로소 신규 매입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란선 매도선일 때는 다른 마크 합계가 3개일 때는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매도 마크입니다. 등락폭 측정에서 상상 위치에 있을 때 상상을 표기하고, 등락폭 측정에서 상 위치에 있을 때는 상을, 중에 위치에 있을 때는 중을 표기합니다. 그리고 일일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하면 알파벳 B를 표기하고, 전일 기준으로 오늘 종가가 10엔 이상 낮으면 알파벳 E를 표기합니다. 주봉 차트에서 매도 마크가 나오면 알파벳 W를 표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중소 출현 가능 범위에서는 대중소 마크를, 회복세 매도 출현 가능 범위에서는 회복세 매도 마크를 표기합니다. 차트로 보자면 뭔가 많이 복잡해 보이기도 하지만 아래 마크들이 갖는 의미를 기억하고 다시 천천히 들여다보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면 동그라미 부분에서 선이 위아래로 갈라지는 게 보입니다. 여기서 위로 가는 빨간색 화살표는 주가가 상승할 폭을 미리 예상한 것이고, 아래로 가는 파란색 화살표는 저 자리부터는 상승을 예상하고 눌림목 매수를 하기 좋은 자리라고 표기를 한 것입니다. 아무튼 쉽게 요약을 해보자면, 꺾은선 그래프를 활용한 매매는 주가의 천정과 바닥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주가의 흐름에 맞춰서 가장 안전한 길을 택하여 매매를 하는 것에 있습니다. 즉 매수는 파란색 매도선에서 빨간색 매수선으로 바뀐 눌림목에서 이루어지고, 매도는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뀐 회복세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요약이 되겠네요. 여기서 더 깊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나라에 번역된 주가 분석 매매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20년도 넘은 거라서 지금은 절판되어 구하기가 좀 어렵지만 온라인 중고 서점에 몇 권 정도는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제가 10년 전에 헌책방에서 샀을 때는
3, 4천원 주고 산 것 같은데 지금은 1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서 사서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도서관에 잘 살펴보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니 녹음도 어색하고 그러네요. 어찌되었던 주식으로 성공하는 그날까지 닉시하게 공부는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